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곳 LA 10지구, 12지구 우리 이곳 이 시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LA 시의원 중에 지금 유일한 한인분이 한 분 계시죠? 이 존 리 12지구 시의원. 근데 이분의 그 재선을 위협하는 후보가 최근에 등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아주 쉬운 연임을 예상을 했었지만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로스앤젤레스시에는 총 40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에 이제 15명의 시의원 지역구로 이렇게 LA가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15명의 시의원을 보면 그중에서 14명은 민주당,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조금 더 있는 LA 밸리 지역이죠. 뭐 차스워스나 뭐 시선이 있는 노스리지, 그리고 포토렌치, 이런 지역을 포함한 12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존 리 시의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LA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공화당 또는 지금의 이제 무소속인 이제 존 리 시의원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존 리 시의원은 LA 시의원 중 유일한 한인이고, 그리고 데이비드 류 이제 전 시의원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한인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 최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저를 포함해 이제 사실상 이제 단독 출마로 지금 12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년 선거가 3월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아무도 등록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한 막강한 여성 후보가 등록을 해서 깜짝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이제 세리나 오버스타인 후보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LA시 윤리위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주위시 비영리 단체인 주위시 월드 와치라는 비영리 단체 이제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실 내년 선거가 예비 선거가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고 있어서, 그리고 그 선거를 하려면 물론 이렇게 커뮤니티에 나가서 이런 행사도 가고 직접 이제 유권자들도 방문해야 하지만, 그런 걸 하려면 이제 후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존 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후원금을 모으고 있어서 지금 30만 달러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예. 이 오버스타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근데 왜 이분이 등록을 했냐라는 걸 검색해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존 리 시의원이 얼마 전 이제 LA시 윤리위원회가 존 리 시의원이 이제 예전 이제 수석 보좌관 당시 이제 윤리 규정 위반 혐의를 이제 제기를 해서 좀 이슈가 되었는데요. 네, 아마 그랬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윤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출마를 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주위시 커뮤니티에서는 막강한 지원력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좀 존 리 시의원에게 좀 위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존 리 시의원을 분석해 보면 물론 현직이라서 그러한 플러스도 있죠. 그리고 뭐 경찰이나 뭐 그리고 뭐 파이어파이터 이런 분들에게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로컬 선거에서는요, 뭐 시나 카운티 예비 선거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본선 없이 바로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 리 시의원이 재선을 되려면 무조건 3월 예비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50% 이상. 네, 네. 그렇죠. 만약에 50%를 넘지 못해서 탑2로 11월 선거에 간다, 그러면 많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요. 그 케이스가 예전 데이비드 류 케이스를 보면 잘 아시겠는데, 예비 선거에 데이비드 류 그 당시 시의원이 1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50%를 넘지 못했어요. 네. 근데 탑2로 니띠아 라만이랑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판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니띠아 라만 시의원이 탄생이 된 거고, 데이비드 류 시의원은 딱 5년만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존 리 후보가 어느 정도 조금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경향은 없을까요? 뭐 일단 그 주위시 후보가 출마는 했긴 했지만 그래도 조니 시 의원이 이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뭐 주위시 커뮤니티에서는 뭐 LA 시의회가 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도 이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LA시에서 미국 제2의 도시인 LA가 미국에서 큰 정치적인 이런 서포트나 지지 성명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슈들을 좀 앞장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 주위시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많이 서포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지역구가 유일하게 조금 더 이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만약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해준다고 하면 조니 시 의원에게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인타운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세 번째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그 그레이스 유 후보가 후원금에서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선거 전망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네. LA 10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벨리 12지구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뭐 좀 놀라웠던 것은 이제 그레이스 유 후보가 물론 세 번째 출마지만 현직 의원들을 다 제치고 이 후원금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0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인 헤더 허시라는 후보도 있지만 또 다른 흑인 막강한 정치인이 또 출마를 해서 이분이 레지 존 소열이라는 현직 가주 하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사실상 이제 현직 의원 타이틀로 이 10지구에 출마를 했고 지금의 총 8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레이스 유 후보의 이제 당선 로드맵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레이스 후보에서는 다가오는 3월에 50%를 넘기는 거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8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보다는 2위를 올라가도 탑2로 올라가서 이제 11월 선거에서 조금 더 포커스와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서 최종 이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10지구가 이제 대부분의 한인타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다른 라티노와 또 다른 커뮤니티도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전과는 달리 흑인 유권자의 비율이 30%로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레이스 후보가 뭐 아시안 한인 베이스로 탄탄한 베이스로 가서 라티노와 백인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 또 우리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스틸, 영김 두 연방 하원의원이 있고 이분들의 재선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연방 하원 의원 그 케이스를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40지구라는 곳은 현재 유권자 비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34%, 그리고 공화당이 3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밴티지는 이제 공화당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김 의원에게는 조금 더 다른 지역구보다는 좀 수월하게 캠페인과 이제 선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캠페인에서도 사실상 이 40지구 영김 의원님이 그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는 계속 와치나 팔로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돈이나 이런 건 크게 투자를 안 하고요. 영김 의원이 재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도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오히려 조금 올해에 조금 이제 빨간불이 켜진 게 이제 45지구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님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이제 유권자 비율을 보면 민주당이 38%, 그다음에 공화당이 32%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도 조금 더 민주당 유권 그 후보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구가 지난 대선에서는 미셸 박스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 캠페인에서도 지금 45지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셸 박스틸 의원에게 가장 큰 무기는 본인의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아시안 이런 그 소속인데요. 왜냐하면 이 45지구가 캘리포니아 연방 지역구 중에서 가장 아시안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셸 박스틸 의원이 민주당이지만 다른 뭐 코리안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계 이런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를 계속해서 받는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 조금 더 유권자 비율에서 높다고는 해도 재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지역구인데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민주당 소속의 데이브 민 가주 상원 의원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3명의 한인 연방 하원의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지역구는요,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얼바인 또 코스타 메사, 이제 바닷가 지역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 대표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민주당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영김 의원이나 미셸 박스틸 의원과는 좀 달리 데이브 민의 승리의 판결은 예비 선거입니다. 네. 지금 데이브 민은 이제 공화당 후보와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상 또 막강한 또 민주당 챌린저가 있습니다. 조아나 와이스라는 여성 후보가 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분보다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탑2로 이제 11월 본선에 올라간다고 하면 높은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기에는 이제 데이브 민 의원이 충분히 이제 당선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데이브 민 의원에게는 가장 큰 숙제와 고비는 3월 예비선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데이브 민에게 큰 탄력을 주는 게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민주당 전체 민주당에서 이런 지지 표결이 있었는데 이 지역구에서 데이브 민 의원이 그거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제 민주당 지지 후보로 이런 스탬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